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6년 1회 첫 번째 과목 한번 볼게요. 이 회차 시험 합격률이 25%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무자동화 필기가 50에서 60% 떨어져도 40%대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다른 기사 산업기사 정도 아주 어려운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합격률이 낮은 게 18%인가 이런데요. 그건 뭐, 수험생들이 뭐, 4, 5명 보는, 정말, 4, 5명이면 좀 과한 거고, 몇백 명 보는 그러한 시험들이고, 이 사무자동화는 적어도 10,000명대로 시험을 보거든요. 뭐, 이번 회차, 요 회차 응시자 수가 한 7,000명 되는데, 합격자가 1,500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합격률이 낮았다. 근데 선생님, 7,000명 받는데 1,500명이면 25%가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응시자, 그러니까 총 접수자가 7,000 몇 명이었고요. 실제 응시자 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접수는 하고 시험은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을 쭉 달아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합격률이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게 공부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절박하게 공부하면 그렇게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죠. 2017년 1회부터는 시험 전체적인 과목도 다 좀 달라지고 전체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합격해야 돼요. 내년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회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인지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다음 중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저기 나눠놓는 거란 말이죠. 자, 나눠놓다 보니까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에서 100명을 커버할 수 있다면 뭐 두세 개로 나눠놓으면 어때요? 예, 당연히 3배, 4배 이렇게 분산이 되는 만큼 처리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신뢰성도 증대가 되겠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뭐 3개 정도로 분리해놨는데 하나가 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나머지 2개에서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증대가 되는데 통신 비용의 절감은 아니죠. 통신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쪼개놓게 되면 걔네 매번 뭐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다른 분산 서버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서버 갱신됐어 데이터 갱신됐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갱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자, 그래서 답은 저렇게 됐고,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사회적 배경 요인이에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 요인입니다. 사회적. 자, 우선은 첫 번째 보니까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됐다. 맞죠.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 그랬는데 얘는 사회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배경 요인인 거예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무자동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노동인구의 고령화, 고학력화 당연히 사회적인 거고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에 부응한 기업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적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는데 각각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고르는 요령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3번 이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딱 문제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자,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 등의 다른 유통 경로는 제가 그런데요. 일컫는 용어는 쇼루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쇼루밍. 그래서 매장에서 제품을 봅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선물을 많이 안 주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뭐 워낙 단통법 때문에 요금은 다 금액은 다 똑같지만 인터넷으로 하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이거 어때요 물어보고 개통은 안 하고 그냥 나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또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아이쇼핑으로 바로 앞에 사무실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항상 산보를 하는데 겨울에는 이마트를 많이 다녀요. 그럼 이마트에 가보면 그 전자 가전 매장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좀 한번 만져보고 실제 살 때는 인터넷으로 사죠. 중고로 산다든지. 또 한 가지 있다. 저도 이제 차도 좋아하거든요. 차를 막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차를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근데 뭐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차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요즘엔 시승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차 시승회에 가가지고 차 한번 타보고 괜찮네 그럼 중고로 괜찮은 제품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뭐라고요? 쇼루밍이에요. 쇼루밍. 예. 자, 기억하세요.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입니다. 자, 위지윅. 얘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완유시, 완유겟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워드 프로세서, 혹은 뭐 엑셀, 액세스,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되는데, 얘네는 어때요? 화면에서 마우스로 내가 뭔가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엑셀에서 내가 뭐 차트를 그린다 하면, 차트를 그리는 것이 그대로 화면에 나와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를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다 코딩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다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봐야 그때서 차트가 나오겠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마우스를 끌어다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완유시 완유겟입니다. GUI 기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워드 프로세서 제가 시험 문제가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아주 자주 출제되던 용어였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용어고 이거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용어이지만 틀린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하도 사무자도화에는 나오지 않던 용어니까요. 한번 그냥 기초적인 용어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완유시 완유겟입니다. 출판물의 입력과 편집, 인쇄 등의 정과장을 컴퓨터로 한다. 이걸 DTP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워드 프로세서 문제예요. 워드 2급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무자동화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디지타이즈된 사진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디지타이즈 됐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뭐 그림을 스캐너 같은 걸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얘네를 자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거, 뭐 사진 편집 이런 게 되겠죠. 별도 용어로 지기는 좀 그래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완유시 완유겟이라는 것 자체가 네가 만든 거를 그대로 네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에 보는 모습 그대로 출력되어 나오는 편집 환경이에요. 이제 그래서 얘는 워드 프로세서 문제다. 자, 이것도 사실은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좀 관심 있으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죠. 여러분들 OTG 보통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OTG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사용하거든요? 집에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뭐냐면, 스마트폰에 사진 같은 거를 옮기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에 꽂아야 되는데, 컴퓨터에 꽂고 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 굉장히 그냥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OTG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SD카드를 꽂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충전 포트에다 딱 꽂으면 얘가 외장 메모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옮겨놓는 이런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OTG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 10,000원 돈에 이런 거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 OTG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USB 마우스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OTG에다 메모리를 꽂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USB도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OTG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요즘에 하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품 소개예요. 질르세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다 꽂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구형 제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제가 쓰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꽂으면 뒤에 이렇게 USB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USB도 꽂을 수 있고 메모리 카드도 꽂을 수가 있어요.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외장 USB 메모리가 되고요. 마우스 꽂으면 마우스도 되고요. 키보드 꽂으면 키보드도 돼요. USB 허브 꽂으면 장치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OTG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시 시험에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OTP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할 때 자주 쓰시죠? OTP.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라 그래서 근데 얘도 이제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하나 결제하려면 프로그램을 10개 설치하잖아요. 혹시 액티브엑스 없애라니까 액티브엑스는 안 없애고 프로그램을 설치시키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칼럼을 하나 봤는데 이 전자정보인증원인가?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준공무원급인데 여기가요. 이거 인증해주는 데가 바로 정치인들 은퇴하고요. 혹은 고위 공직자들이 은퇴하고 여기로 간대요. 그래서 없애질 못하는 거야. 옛날 장관들이 이쪽에 회사를 가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그래서 얘를 없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인인증서를 모두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 있잖아요. 뭐 있잖아. 공인인증서 그거 하는데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걸 또 관리하는 중앙 부처가 있는데 거기 그 회사에
그 심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함부로 없애지 못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 밥줄이 끊어지니까. 진짜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그지? 데모 한번 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입니다. 엑셀을 써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요즘에 스프레드시트 문제가 하나, 두 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쉘 단위로 연산이 된다. 그래서 엑셀에서 보시면 엑셀 하나 제가 실행해 볼까요? 자, 엑셀 실행해 보면 여기서 이제 얘네를 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를 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량의 데이터 속에 지리어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이제 SQL에서 SQL을 쓸 수 있는 액세스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애입니다. 간단한 표와 같은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함수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수 이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쉬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 변화, 동시 공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용에 의한 참조. 얘는 다 기억하고 계시게 됩니다.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가 하나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죠. 그지? 그래서 보통 MIS, 뭐, 요런 애들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해주죠. 또 뭐가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네들도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OA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스프레드시트 엑셀이고요. DBMS, 이건 우리 액세스 배우게 될 거고, 워드 프로세스 그랬고요. 윈도우즈는 운영체제죠. 이것도 워드 문제다, 그지? 워드 3급 문제입니다. 워드 3급은 없어졌죠? 워드 2급도 없어지고. 자, 컴퓨터 핵심 부품인 중앙처리 장치 중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레지스터에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죠. 명령어 레지스터, 해독기, 부호기, 메모리, 번지 레지스터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얘네들은 모두 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어 신호를 주는 애들이고요. 실제 연산하는 애들은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다. 그렇죠.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는 건데 왜 얘가 제어 장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PS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SW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현재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워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연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어가 아니라 실제 연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연산 장치 쪽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에서 하향식이에요. 하향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사장이 명령을 내려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죠. 맞아요.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가 아니라 최상위부터. 점진적인 사무자동화의 추진으로 기본 조직의 거부 반응이 최소화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상향식이 되겠죠. 아래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시행착오가 빈번하여 전체적인 추진 시행의 어려움이 크다. 예, 마찬가지로 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상향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이것도 꽤 오랫동안 잘 출제 안 되다가 요즘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새로운 기술 용어가 나왔어요.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권한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그랬는데 이것도 NAS죠, NAS. 네트워크 Attached Storage. 얘는 먼저 출제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 문제는 컴퓨터 자격증 시험 중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컴알에 나왔었나? 하드디스크, 얘는 플로피 디스크예요. 자, 삼바라고 하는 거는 얘는 파일 전송하는 그런 건데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약간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스 안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서버가 바로 삼바 서버예요. 대부분 이 삼바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삼바를 거의 대부분 싼 제품들, 우리나라 IP타임에서 나오는 나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가 삼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좀 문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나스 그냥 간단하게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스 그래 파일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연결된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데이터의 생성량이나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큰 거. 뭐야? 빅데이터.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뭐 데이터 마트 이런 거 체크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고,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물어봤어요. 빅데이터.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한 5, 6년 정도 됐거든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구글이죠, 구글. 그치? 예,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뿌렸을까요? 초창기 안드로이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위치 추적을 구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뭐, 안에 뭐 금융정보나 이런 거는 빼가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검색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야, 진짜 무서운 회사입니다, 구글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니네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딱 쳐보면 다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얘네를 분석을 해서, 뭡니까? 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또 어디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자주 들어가고, 네이버 블로그 자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쓴 글, 내가 30대인지 40대인지 알아요. 근데 얘가 30대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카페에 가입했는지 얘네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봤나 라디오 뉴스를 들었나 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있죠. 얘네를 가지고도 그 국가에 있는 20대나 30대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대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트위터로 뭐 날리는데 이렇게 뭐 뭐라고 트윗을 날리잖아요. 저는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만 트윗을 날리게 되면 그 텍스트 다 그걸 얘네를 다 데이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겁니다. 계속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자, 경영정보 MIS 나왔네요. 일반적인 구성 요소 중 MIS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얘가 바로 의사결정 서브 시스템입니다. 얘도 이제 처음 출제된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출제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 구성 해가지고 종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서브 시스템은 얘는 지휘본부 기능에 해당하고요. 시스템 설계 기능도 포함하고 있대요. 자, 프로세스는요. 체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집합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집합하는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서브 시스템은 자료를 저장 검색하고요. 통신은요. MIS 기기를 통신을 위한 기기고, 시스템 설계 서브 시스템은 얘는 유지개발 통합을 위한 시스템이래요. 경영정보 시스템. 사무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무 부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 질적 향상, 사무 부분의 전산화, 사무 부분의 비용 절감인데, 사무 부분의 전산화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이거는 뭐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사무자동화가 원활히 되는 건 아니니까.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기계와 혼합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산화는 아니겠습니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시험이. 그지? 자, 정보는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찾아내어 사용돼야 하는데 자료 저장기기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너무 쉽다, 그지? 이건 워드 프로세서 4급, 그지? 4급 없었지, 그지? 1, 3급 있었는데 3급 없어지고 2급 없어지고 지금 단일 종목인데 그 정도로 쉬운 문제라는 얘기죠. 자,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하드디스크. 포스는 뭐예요? 요즘 편의점 가서 이거 띡 하잖아요. 얘가 포스잖아요. 포인트 오브 세일. 자, 다음에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I/O 프로세서가 입출력이 완료된 것을 CPU에게 알려줄 때, 이것도 이제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인터럽트가 됩니다. 인터럽트.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I/O 프로세서가 뭐예요? 결국은 채널 IOP잖아요. IOP. 그래서 입출력이 완료된 것을 CPU에게 알려줄 때는 바로 인터럽트를 걸어서 알려주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건 틀려도 돼요. 자, 사무자동화의 이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단순하고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이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네요.
좋아요. 비용이 절감되고 쾌적해지고 컴퓨터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무자동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과 기계 둘이 같이 융화돼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 중에서 정성 너무 자주 출제되죠. 자, 성격적인 거예요. 성격적, 양적인 게 아니라 성격적인 거예요.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만족도, 사무 처리 기계화에 의한 근무 향상. 자, 사무 처리의 정확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화,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체 비용의 절감.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격적인 거, 성격, 캐릭터적인 거, 그치? 이것과 양적인 거 구분해야 됩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전체 비용이라고 하는 돈, 양이거든요. 자, 퍼스널 컴퓨터, 오랜만에 듣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가 아닌 것은 맥OS 많이 쓰시죠? 윈도우즈 정말 많이 쓰죠? 리눅스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안 쓰지만 일반적인 서버 회사에서는 리눅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오라클은 얘는 먼저 출제된 적 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다음 중 일괄 처리에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항공기에는 실시간이에요. 증권 실시간, 공장 자동 제어 실시간. 수도요금은 배치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과목 봤고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틀릴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틀릴 게 없어요, 사실은. 자, 좀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